녹두는 이렇게 드셔야 당뇨가 예방되고 혈당이 쑥 떨어져요. 한의학에서는 약으로 사용할 정도로 약효가 뛰어난 식재료가 녹두예요. 우리 선조들은 이 약효를 잘 알고 일반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했는데, 이런 녹두가 만병의 근원인 고혈압과 당뇨에도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이렇게 좋다는 녹두도 잘 알고 드셔야 돼요. 잘못 드시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잘 드시면 보약이 될 수도 있어요. 녹두는 어떻게 또 무엇과 먹어야 되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녹두의 약간 거친 식감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껍질을 까고 녹두 속 알맹이만 드시는데, 녹두의 놀라운 영양 성분들이 거의 다 껍질에 있기 때문에 녹두 껍질은 반드시 함께 드셔야 돼요. 녹두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소화를 돕는 효소가 많아서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드시면 도움이 되는데, 녹두에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 효소가 우리 장에 유익균을 풍성하게 해줘서 장 건강을 개선해 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선조들은 기력이 많이 약해진 환자한테 녹두죽을 먹여서 몸의 기력을 회복시켜 주었는데, 그만큼 몸이 약해진 환자들의 몸에도 흡수가 잘 될 만큼 녹두가 우리 몸에 좋다는 거죠. 놀랍게도 녹두에는 마그네슘, 칼슘과 같은 미네랄 성분도 풍부한데, 이 풍부한 칼슘은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칼슘이 뼈를 이루는 주성분인 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마그네슘은 이런 필수 미네랄인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녹두가 뼈 건강에 놀라운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녹두는 성질이 차기 때문에 몸이 찬 분들은 주의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 이 때문에 녹두의 껍질을 벗기고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지만 마늘과 함께 드신다면 몸이 찬 분들도 조금 더 편안하게 녹두를 드실 수가 있겠죠. 마늘의 따뜻한 성질이 녹두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 주기 때문인데, 이뿐 아니라 마늘은 대표적인 항암 식품인 거 아시죠? 마늘에는 S알리시스테인과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암세포를 억제해주고 사멸시켜주는 효능도 있어요. 또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도 많이 들어있어서 나쁜 콜레스테롤의 생성도 막아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하죠. 이뿐 아니라 우리 몸의 지방 대사를 촉진해서 지방 분해를 통해서 체지방을 제거하고 비만을 예방하는 효능까지 있는 놀라운 식품이에요. 그래서 마늘을 녹두와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보약이 될 수가 있죠. 마늘과 녹두를 함께 먹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마늘 녹두밥을 지어서 드시면 되는데, 녹두를 물에 충분히 불려서 밥을 하시면 녹두 껍질의 거친 식감을 완화시키 편하게 드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녹두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음식이 녹두 빈대떡. 맛있는 이 녹두 빈대떡에 돼지고기를 갈아서 함께 부쳐 먹기도 하죠. 이 방법은 영양학적으로도 탁월한 조합이 되는데, 녹두에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인 트립토판 같은 성분이 돼지고기에는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트립토판이나 메티오닌 같은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합성이 되지 않아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돼요. 돼지고기가 이런 아미노산의 훌륭한 공급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기력이 약해지신 분들이 녹두와 돼지고기를 함께 드시면 기력 회복에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죠. 또한 돼지고기에는 단백질이 풍부해서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풍부한 비타민 B1은 피로회복과 신경 안정에도 효과적이에요. 철분도 풍부해서 나이가 들면 부족해지는 철분 보충에도 효과를 볼 수 있고, 필수 지방산인 리놀렌산이 많아 동맥경화, 고혈압과 같은 이 혈관질환 예방, 아연, 셀레늄, 비타민 B6 등의 영양소도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녹두는 또한 혈당도 낮춰주고 인슐린 감수성도 높여주는 효능이 있어 당뇨 관리에도 좋은 식품이에요. 풍부한 식이섬유는 소장에서 당의 흡수를 지연시켜주고, 다양한 미네랄과 비타민이 당뇨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도 좋은 효능을 줄 수가 있겠죠. 이때 팥과 함께 드시면 이런 효과들이 매우 높아져요. 팥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혈관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혈관세포의 손상을 예방해줘서 혈관을 깨끗하게 해줄 수가 있죠. 2014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팥을 섭취하는 것이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된 적도 있어요. 이 연구에서는 4주 동안 매일 팥을 섭취한 결과 당뇨 환자들의 공복 혈당 수치가 평균 15.9% 감소했고,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는 결과도 볼 수 있었죠. 팥은 쌀이 10배 이상, 바나나의 4배 이상의 많은 칼륨을 함유하고 있는데, 칼륨이 몸 안에 나트륨을 배출하고 당뇨 환자의 신장 기능을 강화시켜주고 혈압 상승도 억제하는 효능도 있죠. 팥은 한의원에서도 다이어트를 위한 처방을 할 때도 사용이 되는데, 팥에 풍부한 칼륨은 이뇨작용을 통해서 부종을 줄여주기 때문에 지방이 몸에 축적돼서 살이 찌는 사람에게도 효과적이에요. 특히 쉽게 붓고 살이 찌는 분들한테는 더욱 효과가 좋은데, 한 실험에서 실험주에 팥 추출물을 먹였더니 근육 손실 없이 체지방 함량이 30% 이상 줄었고 몸무게도 37%나 감소한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죠. 이렇게 녹두와 함께 복용하면 좋은 식품들을 알아보았는데, 그렇다면 녹두를 복용할 때 주의할 점이 어떤 것도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녹두는 차가운 성질의 음식이에요. 녹두의 차가운 성질은 우리 몸의 열을 낮춰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효과도 있어요. 또한 염증을 완화시키고 통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그래서 녹두로 속을 채운 베개를 쓰면 두통이 완화되기도 해요. 다만 이런 찬 효능
효능 때문에 녹두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평소 몸에 찬 분들이 녹두를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도 있겠죠. 위나장이 차가워지면 소화력이 떨어지고 복통이나 변비, 설사가 나타날 수가 있고, 이런 분들이 녹두를 드시려면 앞에서 알려드린 대로 마늘과 함께 드셔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두 번째 주의할 점은 바로 녹두의 강력한 해독작용이에요. 녹두의 해독작용은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 중 하나인 간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 간은 우리 몸의 독소를 해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죠. 녹두가 이런 간의 해독 기능을 도와주게 돼요. 녹두의 풍부한 단백질과 펩타이드는 간 해독에 필요한 글루타치온의 원료를 공급해주고, 우리 몸의 중금속과 독성 물질과 결합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게 되죠. 특히 중금속 해독 연구에서는 납이나 카드뮴 등의 흡수를 억제하거나 배출을 도와서 독성 완화 효과를 보여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런 효과가 우리가 보약을 복용하는 경우엔 상극이 될 수가 있죠. 보약의 효과가 녹두의 해독작용 때문에 많이 사라져 버릴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의원에서 한약을 지으면 녹두나 숙주나물을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이런 녹두의 해독작용은 녹두의 껍질에 있는 성분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데, 따라서 녹두의 껍질을 제거하고 만든 요리나 녹두 전분으로 만든 청포묵, 녹두 당면을 드시면 녹두의 해독작용은 없어지게 되겠죠. 물론 녹두 껍질을 제거해도 알맹이의 영양 성분들은 풍부한데, 해독작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껍질을 제거하지 않고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복용할 때 주의할 점은 녹두에 풍부한 칼륨이죠. 앞에서 얘기할 것처럼 칼륨은 나트륨의 배출을 해주며 당뇨와 고혈압에 도움은 되지만, 신장이 약하신 분들한테는 간혹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 녹두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드시게 되면 칼륨 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몸에 칼륨이 쌓이겠죠.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근육의 약화나 부정맥, 심장질환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과도하게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겠죠. 요즘 들어 뱃살, 내장지방 쏙 빼는데 효능이 좋기로 소문난 레몬, 요리에도 많이 사용되는 과일인데, 레몬에는 다양한 영양 성분들이 많아요. 근데 레몬도 잘 알고 드셔야 제대로 된 효능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잘못 드시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 영상을 통해 레몬에 어떤 효능이 있는지, 어떻게 드셔야 되는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레몬 드실 때 주의할 점까지 레몬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레몬은 다이어트뿐 아니라 당뇨 예방과 관리에도 아주 탁월한 효능이 있는데, 최근 연구 결과에서 레몬에 들어있는 비타민C와 풍부한 식이섬유, 각종 무기질과 구연산이 혈당 조절에 효과가 있어서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지방을 분해해주는 효능이 있어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어요. 또한 레몬은 독소를 배출해주는 효능이 있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몸 안에 칼로리를 소모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몸에 붓기도 빼고 체중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그럼 레몬의 효능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2주 동안 진행된 연구에서 고지방 식단에다가 레몬 껍질에 함유된 페놀을 함께 섭취한 설치류는 고지방 식단만 섭취한 설치류보다 체중이 감소했다는 것을 발표했대요. 또한 체질량 지수가 높은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레몬 다이어트를 시행한 결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체중과 허리둘레가 줄어들 뿐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까지 좋아진 결과를 볼 수 있었고, 레몬 껍질은 이런 독소를 배출하는 효능뿐 아니라 변비를 해결하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죠. 레몬 껍질에는 비타민C뿐 아니라 혈관 건강에 좋은 헤스피리딘, 그리고 골다공증 예방과 뼈 건강에 아주 중요한 칼슘, 그리고 팩틴이란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바로 이 팩틴이 변비를 예방하는 데도 좋은 효능을 발휘해요.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은 위에서 대장까지 가는 동안 많은 수분을 흡수해서 변을 무르게 만들어주고, 장에 머물러 있는 노폐물과 다양한 유해 물질을 흡착해서 변과 함께 몸 밖으로 배출시키죠. 장내 환경을 깨끗하게 해주고 건강한 장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주죠. 그리고 레몬 과육에는 없고 오직 레몬 껍질에만 있는 성분이 있어요. 디리모넨이라고 하는 천연 오일인데, 디리모넨은 레몬의 상큼한 향을 내는 성분이기도 하고 장을 자극해서 연동 운동이 활발하게 되도록 도와줘서 변비를 예방해 줄 수가 있어요. 또 레몬에는 구연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구연산이 우리 몸의 지방 분해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해주죠. 활성화된 지방 분해 요소는 쌓여있는 내장 지방을 태워주고 허리둘레를 줄여주는 데도 많은 도움을 주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레몬수를 마시면 우리 몸의 대사 기능이 활발해서 몸 안에 에너지 소비가 활성화돼요. 대한비만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 레몬수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내장 지방이 더 많이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또한 레몬에 들어있는 성분들은 뇌졸중의 위험을 줄여주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고, 한 연구에 따르면 감귤류에 함유되어 있는 플라보노이드는 여성의 허혈성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발표했어요. 허혈성 뇌졸중은 가장 흔한 유형의 뇌졸중인데, 혈전 때문에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방해되면서 발생할 수가 있죠.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된 음식을 오랜 기간 동안 섭취하면 이런 심혈관 질환뿐 아니라 각종 암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요.
해요. 레몬에는 이런 플라보노이드와 함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 C가 풍부해요. 이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암세포를 억제하고 항암 효과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또한 이 레몬은 피부 미용에도 좋은데 피부색을 건강하게 해주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어요. 비타민 C는 콜라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피부를 환하게 해주고 잡티를 제거해주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레몬의 놀라운 효능 중 하나는 당뇨를 예방, 개선하는 데 탁월하다는 건데, 레몬에는 헤스페리딘이라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헤스페리딘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데, 인슐린 감수성이 좋아야 혈당이 잘 조절되는데 당뇨가 발생하면 이 감수성이 떨어지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죠. 헤스피리딘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게 돼요. 또한 레몬에는 많은 양의 항산화 물질들이 들어있는데 비타민 C뿐 아니라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등 다양한 물질들이 혈당으로 인해 공격받고 상처난 세포들을 보호해주는데 장의 베타세포를 보호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효능이죠. 베타세포는 인슐린은 불비하는 세포인데 당뇨가 생기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돼요. 레몬을 통해 베타세포를 보호해서 당뇨를 예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레몬을 복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레몬수죠. 그럼 레몬수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깨끗하게 씻은 레몬 1개와 물 1리터를 준비해주세요. 레몬은 양 끝 부분은 쓴맛이 나기 때문에 잘라주시고 레몬의 씨는 제거해도 되고 그냥 드셔도 되고, 적당한 크기로 자른 레몬은 80도 정도의 뜨거운 물에 넣어주죠. 충분히 우려내주시면 레몬물이 완성돼요. 물의 온도별로 레몬물의 항산화 능력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실험을 한 결과 8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서 가장 높은 항산화 나타났다는 실험 결과도 있어요. 레몬의 제대로 된 효능을 얻기 위해서는 레몬물을 만들 때 꼭 뜨거운 물로 레몬을 우려내 주시길 바래요. 레몬물은 실온에서 어느 정도 식힌 후 미지근해졌을 때 마시면 돼요. 레몬의 산미가 강해서 드시기 힘드신 분들은 물을 충분히 더 희석해서 드시다가 적응이 되면 물의 양을 줄이시면 돼요. 이런 레몬수를 만들어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반드시 충분한 양의 레몬을 넣어야 된다는 거고, 레몬수를 만들 때 레몬 자른 건 몇 조각 넣어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정도는 충분하지 않아요. 1리터에 레몬 1개 정도 우려 드셔야 레몬의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설탕을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레몬의 신맛이 강해서 먹기 힘드신 분들이 종종 설탕을 넣어 드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우리 몸에 독이 되죠. 레몬수의 맛을 위해 설탕을 넣으면 설탕을 과하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넣으시지 않는 게 좋고, 세 번째는 레몬을 세척할 때는 깨끗하게 세척한다고 식초, 베이킹소다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 레몬은 물에 2분 정도 담아두었다가 흐르는 못에 잘 씻어주면 농약은 100% 제거된다고 해요. 근데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사용하게 되면 농약이 일부 남아있다는 것을 발표했대요. 레몬을 세척할 때는 아무것도 넣지 않은 깨끗한 물을 사용하시는 걸 권장해 드시는 게 좋고요. 다음으로 레몬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내는 음식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계피예요. 레몬과 계피를 함께 사용해서 약으로 쓰기도 하는데, 레몬과 계피를 함께 드시면 면역 체계를 강화해 주는 데도 도움이 되고, 계피의 향긋한 향과 매운맛이 특징인데 소화를 도와줄 뿐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어요. 또한 레몬에는 염증을 억제하고 수치를 줄여주는 산화 방지대가 풍부한데, 레몬과 계피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강력한 항염작용이 나타나서 관절염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레몬과 계피는 또 다이어트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계피는 혈액 속의 인슐린과 탄수화물 수치를 조절해서 복부에 지방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레몬은 고구마와 함께 드셔도 좋은데,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C나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서 염증을 감소시키고 안구 세포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죠. 항산화제인 베타카로틴이 매우 풍부해서 안구 건조증의 위험도 줄이고 눈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이 레몬도 비타민 C와 다양한 항산화 물질들을 함유하고 있어서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효과를 더욱 높일 수가 있겠죠.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당뇨를 예방하려면 땅콩을 이렇게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땅콩 좋아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저는 땅콩과 건어물을 안주로 참 좋아하는데요. 이런 맛있는 땅콩이 건강에 좋은 효능들이 많다는 것 혹시 아시나요? 심심풀이 땅콩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땅콩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음식이죠. 하지만 땅콩의 그 놀라운 효능을 제대로 아는 분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땅콩이 얼마나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섭취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지 땅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렸을 적 키가 작은 친구를 땅콩 같다고 놀리지 않으셨나요? 작은 땅콩 한 알에는 단백질, 지방, 그리고 탄수화물과 식이섬유는 물론이고 비타민 E, 비타민 B군, 칼륨, 마그네슘, 철분,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레스베라트롤 등 여러 가지 몸에 좋은 영양소가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영양이 풍부하고 맛도 고소한 땅콩의 놀라운 효능 7가지를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땅콩의 놀라운
놀라운 효능 첫 번째는 심혈관 질환의 개선입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 땅콩을 추천 음식으로 소개한 것 알고 계시나요? 땅콩 크기는 작지만 땅콩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땅콩은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고, 특히 땅콩에 함유된 모노 불포화 지방산과 다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의 수치를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땅콩에 함유된 단일 불포화 지방산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혈중 콜레스테롤이 낮아져 심장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좋은 작용을 하는 것이죠. 또한 땅콩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 혈관을 보호하며 혈액의 순환과 동맥경화증을 예방하고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마그네슘, 칼륨, 식이섬유와 같은 심혈관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혈압을 조절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땅콩의 놀라운 효능 두 번째는 뇌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인데요. 땅콩에는 레시틴과 비타민 E가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뇌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땅콩은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서 중년과 노년층에게 매우 유익한 음식이라는 것 아시나요? 땅콩에 함유된 비타민 E, 폴리페놀, 특히 레스베라토롤 등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은 뇌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항산화 성분은 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이는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기능도 해줍니다. 또한 땅콩은 불포화 지방산,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을 포함하고 있어서 뇌 기능을 개선하고 치매와 같은 뇌질환을 예방할 수도 있는데요. 특히 이 불포화 지방산은 뇌 세포막의 구성 성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뇌 신경 전도 속도를 높여서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땅콩의 효능 정말 놀랍지 않나요? 아직 놀라긴 이른데요. 땅콩의 효능 세 번째는 바로 체중 관리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땅콩은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해서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죠. 그래서 과식을 예방하고 체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땅콩도 좋지만 땅콩을 갈아서 만든 땅콩 버터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줘서 과식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해서 에너지를 공급하고 건강한 체중 관리하는 것을 도와줄 수가 있고요. 하지만 모든 음식은 과유불급이죠. 작지만 영양이 풍부한 땅콩은 고칼로리 식품이기 때문에 하루에 10알에서 20알 정도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땅콩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바로 당뇨 관리 효능입니다. 땅콩이 당뇨의 효능이 있다니 신기하시죠? 땅콩에는 불포화 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혈당 지수가 낮아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에게도 좋은 간식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땅콩에 포함된 섬유질과 단백질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땅콩에 포함된 식이섬유 또한 혈당 흡수를 늦추고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콩의 마그네슘과 비타민 B군이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이로 인해 땅콩은 당뇨 예방과 혈당 관리에 탁월한 식품으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땅콩의 효능 정말 놀랍지 않나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땅콩의 효능 다섯 번째는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땅콩에 들어있는 비타민 E와 항산화 물질들이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땅콩에 들어있는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피부 세포를 프리 라디컬로부터 보호하고 피부 노화를 지연시키는 데 좋은 영향을 줍니다. 이 성분은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주름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며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염증을 줄여주며 피부를 매끄럽고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땅콩은 아름다운 피부를 위한 좋은 식품이 되고요. 그리고 땅콩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 특히 올레산과 리놀레산은 피부의 수분 유지를 도와서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며 염증을 줄여서 피부 트러블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콩에는 아연이 포함되어 있어서 피부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땅콩에 포함되어 있는 아연은 상처 치유를 돕고 여드름과 같은 피부 문제를 개선하는 데도 놀라운 효능이 있습니다. 땅콩의 효능 여섯 번째는 소화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땅콩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우리 소화기 시스템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식이섬유는 장의 움직임을 촉진시켜서 변비를 예방하고 장내 유익한 미생물의 활동을 도와서 장 건강에 매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땅콩에 포함된 불용성 이 섬유는 특히 장을 자극해서 배변을 원활하게 하고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섬유는 장에서 물을 흡수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땅콩의 놀라운 효능 일곱 번째는 좋은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섭취에 좋은 공급원이라는 것입니다. 땅콩은 고기나 다른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서 지방이 적고 채식주의자나 비건이 단백질을 섭취할 때 아주 유용한 대체 식품이 될 수 있죠. 100g의 땅콩은 약 25에서 30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 아시나요? 우리가 흔히 좋은 단백질 공급 식품이라고 생각하는
생각하는 닭가슴살의 단백질 함량이 100g당 약 30에서 35g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단백질 함량은 닭가슴살에 비해 살짝 낮지만 대신 건강한 불포화 지방과 다른 다양한 영양소도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단백질을 섭취하기에 아주 충분히 좋은 식품이 됩니다. 이렇게 건강에 놀라운 효능이 있는 땅콩, 그냥 아무렇게나 드시면 땅콩의 효능을 100% 섭취할 수 없다는 것 아실까요? 보통 땅콩을 어떻게 조리해서 드시나요? 구워서, 볶거나 삶아서 모두들 좋아하는 방법이 다르실 텐데요. 생 땅콩을 먹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과연 땅콩을 가공하지 않고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이 생 땅콩에는 독성이 있을 수 있는 물질인 아플라톡신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분히 익혀서 먹어야 하는데요. 볶거나 구운 땅콩은 아플라톡신을 제거할 수 있어서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땅콩을 삶아서 먹는 것이 더 건강에 좋다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땅콩을 삶았을 때 더욱 건강에 좋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삶은 땅콩은 볶은 땅콩에 비해 항산화 성분이 더 많습니다. 볶을 때 일부 항산화 성분이 파괴가 될 수 있고 땅콩 껍질에는 폴리페놀과 레스베라트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땅콩을 볶은 뒤에 버리는 껍질은 이런 몸에 유익한 성분들을 섭취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삶은 땅콩은 과일산이 더 적고 식이섬유도 풍부한데 이로 인해서 소화가 더 용이합니다. 세 번째로는 삶은 땅콩은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 물질이 덜 생성이 됩니다. 이 아크릴아마이드는 고온에서 볶을 때 발생할 수가 있는데 삶은 과정에서는 이 유해 물질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건강을 위해서 삶아 드셔야 한다는 것 아시겠죠? 하지만 땅콩을 섭취하시기 번거롭거나 조금 더 쉽게 섭취하고 싶은 분도 있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땅콩 버터를 드시면 됩니다. 땅콩 버터는 땅콩에 버터를 넣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것은 아니고요. 땅콩을 계속해서 갈게 되면 크림과 같은 형태로 변하게 되는데 이게 마치 버터처럼 부드러워서 땅콩 버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땅콩 버터는 땅콩의 영양소를 그대로 담고 있어서 섭취할 때 매우 편리한데요. 다만 가공된 땅콩 버터에는 설탕이나 염분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첨가물이 없는 순수한 땅콩 버터를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땅콩 버터는 샐러드 드레싱에 넣거나 통밀빵에 발라서 먹으면 더욱 맛있고 건강하게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땅콩, 이렇게 좋은 땅콩도 섭취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땅콩을 섭취할 때 주의할 점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땅콩 섭취 시에 유의할 점 첫 번째는 알레르기입니다. 땅콩에 알레르기 있는 분은 절대 땅콩을 드시면 안 되죠. 땅콩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식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본인이 알레르기가 있는 걸 인지하는 분이면 절대로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땅콩 알레르기는 가벼우면 목이나 혀의 가려움이나 발진 등으로 일어날 수가 있고요. 만약 알레르기 증상이 심하면 호흡곤란 혹은 혈압저하, 아나필락시스 등의 쇼크처럼 매우 심각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면 즉시 땅콩 섭취를 중단하고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땅콩이 들어간 음식이 아니어도 전에 같은 조리기구를 사용해서 만든 요리도 땅콩 성분이 남아있을 수가 있어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위험할 수가 있는데요.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꼭 땅콩이 들어갈 수 없는 환경에서 조리가 된 건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땅콩을 섭취할 때 유의할 사항 두 번째는 바로 과다 섭취입니다. 고소한 땅콩은 손으로 집어먹기도 쉬워서 한번 먹기 시작하면 하나, 둘 계속 입으로 들어가게 되죠. 하지만 이렇게 계속 먹다가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체중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땅콩은 고칼로리 식품이기 때문인데요. 하루에 권장 섭취량은 10알에서 20알 정도이며 이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땅콩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염분과 설탕이 추가된 가공식품을 피하는 것입니다. 땅콩이 몸에 좋다고 해서 시중에 판매되는 땅콩 버터나 땅콩 과자까지 좋은 것은 아니죠. 땅콩에 염분이나 설탕이 많이 포함된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을 자주 섭취하면 혈압 상승이나 당뇨 유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첨가물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땅콩 버터를 섭취할 때도 뒤에 성분표를 확인하시면 좋은데요. 맛으로 먹는 거라면 상관이 없지만 건강을 위해서 땅콩 버터를 섭취하는 것이라면 100% 땅콩으로만 만들어진 제품인지 살펴보시고 구매하셔야 합니다. 땅콩 섭취 시에 유의할 점 네 번째는 보관이 잘 된 땅콩을 섭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땅콩이 건조된 식품이라고 생각해서 실온에 대충 보관해 놓진 않으셨나요? 땅콩은 고지방 식품으로 지방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산패가 될 수 있는데요. 산패된 지방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 과산화 지질을 생성할 수가 있으며 이는 세포와 조직에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땅콩이 보관 상태가 부적절해지면 곰팡이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 곰팡이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플라톡신은 강력한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장기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간에 손상을 주거나 간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라서 땅콩을 보관할 때는 통풍이 잘 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해야 되며 곰팡이가 발생한 땅콩은
절대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삶아서 먹고, 데쳐 먹고, 쪄 먹기도 하고, 볶아서도 먹고, 전으로도 부쳐서 먹는 정말 다양하게 먹는 채소가 바로 감자인데요. 건강에 좋은 감자도 잘 알고 드시면 좋겠죠. 먼저 감자를 드실 때 무엇과 함께 먹으면 안 되고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감자는 바나나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칼륨과 다양한 영양 성분,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에너지 공급과 다이어트에 좋기로 소문난 바나나가 감자와 함께 먹으면 안 된다니 정말 생각도 못하지 않았을까요?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기로 유명한 칼륨은 바나나뿐만 아니라 감자에도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드시게 되면 칼륨이 몸속에 과다하게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세포의 수분 균형이 깨져서 근육과 신경에 과도한 이완을 초래할 수가 있고요. 근육의 무력감과 만성적인 손발 저림을 넘어서 심장 부정맥이나 급성 혈압 상승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함께 드시지 않고 따로 드시게 되면 칼륨은 우리 몸에 정말 좋은 효능을 발휘를 하는데요. 몸속에 나트륨을 배출할 뿐만 아니라 칼륨은 혈관을 확장해서 몸속의 노폐물도 원활하게 배출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감자에 풍부한 칼륨은 알칼리성으로 혈액의 산성화를 방지해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고, 마그네슘과 같이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큰 도움을 주어서 다리나 종아리 근육의 갑작스러운 경련을 예방해주는 역할도 해줍니다. 따라서 감자는 고혈압, 동맥경화,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뼈와 근육의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이런 감자는 정말 다양하게 조리해서 먹을 수가 있죠. 조리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바로 감자전이나 감자튀김은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감자튀김이나 감자전은 칼로리가 높고 비만과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트랜스 지방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서 건강에 안 좋다는 사실은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감자를 튀기게 되면 아크릴아마이드라는 유해 물질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튀긴 감자 정말 꿀맛인데요. 감자와 고구마 같이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을 높은 온도로 굽거나 튀길 때 생성되는 아크릴아마이드는 암을 유발하고 뇌신경의 단백질을 손상을 시켜서 알츠하이머성 치매, 파킨슨병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아크릴아마이드는 세계 보건기구와 국제암연구소에서 유해물질로 지정된 매우 위험한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위험한 물질을 만들어 먹을 필요는 없겠죠. 그렇다면 튀김 말고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감자를 삶아서 소금이나 설탕을 찍어 먹는 것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물속에 넣어서 삶는 것보다는 찜기에 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자에는 클로로겐산이라고 하는 폴리페놀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폴리페놀 성분이 특히 좋은 기능을 많이 하게 됩니다. 폴리페놀은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이 강력하기 때문에 세포의 손상을 방지하고 세포의 변형도 방지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항암 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클로로겐산이 심장질환의 위험성 정도를 감소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과산화지질을 방지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질, 지방, 기름이 과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특히 피부의 주름, 피부의 노화 이런 것을 막아주는데 감자의 클로로겐산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체지방을 분해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클로로겐산이 지방을 분해하기 때문에 비만의 방지와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클로로겐산이 막아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당뇨의 예방과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클로로겐산은 감자의 속살에 있는 게 아니고 사실 감자 껍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감자 껍질 1g당 클로로겐산이 1mg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자를 먹을 때는 감자 껍질을 잘 닦은 다음에 감자 껍질도 같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감자를 조리할 때 클로로겐산의 함량이 변화될 수가 있는데요. 생 감자 껍질 1g에 클로로겐산이 1mg이 들어있고, 감자를 삶았을 때에는 0.6mg으로 감소하고 찜기에 쪘을 때는 오히려 늘어나서 1.6mg 정도 들어가 있고, 또 굽게 되면 줄어들어서 약 0.2mg 정도밖에 없습니다. 또 끓는 물에는 클로로겐산이라고 하는 폴리페놀과 같은 좋은 성분들이 녹아버려서 우리가 감자를 삶았을 때 삶은 물은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좋은 성분들도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에 녹아서 버려지기 때문에 감자를 삶아서 먹는 방법은 좋은 성분을 조금 버리는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감자를 찌게 되면 오히려 감자의 효소 활성이 늘어나면서 클로로겐산이 더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감자를 먹을 때 싹이 난 부분은 다들 조심하시잖아요. 하나 더 조심할 것은 녹색으로 변한 감자입니다. 감자 싹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섭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 모두 알고 계시죠? 감자가 녹색으로 변한 것 역시 솔라닌 함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솔라닌은 감자와 같은 가직과 식물들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생성하는 천연 살충제입니다. 이 솔라닌은 독성이 매우 강력해서 소량 섭취만 해도 두통, 복통, 구토와 같은 식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과도한 섭취는 호흡곤란을 초래해서 매우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뜨거운 열로 요리를 하면 솔라닌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하는데, 솔라닌은 285도 이상으로 가열해야지 분해가 되기 때문에 100도의 물로는 아무리 삶아도 독소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솔라닌은 감자가 햇빛에 노출될수록 생성이 빨라지기 때문에 감자는 무조건 어두운 곳에 보관해 주시고, 또 싹이 난 감자뿐 아니라 초록색으로 변한 감자는 반드시 폐기하셔야 됩니다. 감자를 보관할 때 간단한 팁을 알려드리면, 보관하실 때 감자를 사과와 함께 두면 사과에서 발생하는 에틸렌가스가 감자에 싹이 나는 것을 억제하기 때문에 감자를 더 오래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감자 요리를 할 때 버터에 굽고 치즈를 올려 드시면 맛있잖아요. 그런데 이 버터와 치즈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맛으로만 보면 감자와 치즈, 버터의 만남은 정말 최고의 풍미를 자랑할 수가 있지만 건강에는 최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치즈와 버터를 감자 요리에 사용하게 되면 포화지방과 나트륨 섭취가 증가하게 되고 심혈관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치즈와 감자를 함께 드시면 맛과 식감이 아주 좋아지지만, 고지방의 치즈는 칼로리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감자의 영양 성분을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치즈의 포화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가 있고, 이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또한 치즈에 함유된 나트륨이 혈압 상승을 유발할 수가 있고, 혈압이 상승하게 되면 다양한 심혈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따라서 가능하면 저지방 치즈 또는 무지방 치즈를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감자와 궁합이 잘 맞는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삶은 감자 먹다 보면 목이 막히죠. 이때 우유 드시는 분들 계시죠? 이건 아주 잘 선택하신 겁니다. 감자를 먹게 되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풍부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자가 탄수화물 덩어리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고품질의 단백질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감자의 단백질은 우유와 계란에 이어서 흡수율이 높은 편이고 콩보다도 우수한 단백질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자에는 비타민 A, 칼슘, 지방이 부족한데 우유가 감자의 부족한 영양 성분을 완벽하게 보충해 줄 수가 있습니다. 반면 우유에는 비타민C가 부족한데 감자에 이 비타민C가 풍부해서 서로의 궁합이 정말 좋은 거죠. 감자를 우유와 함께 갈아서 마시거나 따뜻한 감자 스프를 만들어 드시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감자를 껍질째 조리해서 우유와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 걱정 없이 우리 몸에 에너지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식초가 있는데요. 감자와 식초와의 조합은 매우 생소하죠. 감자에는 각종 비타민이 정말 많이 들어있죠. 그 중에서도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한데요. 감자 한 개에는 비타민C 하루 권장 섭취량의 30% 이상이 들어있는데 사과보다도 무려 3배 정도 이상 많은 양입니다. 감자의 비타민C는 스트레스 해소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콜라겐 조직을 강화해서 피부를 탄력 있게 유지해 줄 수가 있고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C가 열과 산에 약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감자의 비타민C는 감자 전분으로 인해서 마치 보호막처럼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열에 의한 손상이 적습니다. 따라서 감자는 열에 익혀도 비타민C가 파괴되는 것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타민C는 산도가 높은 환경에서 더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감자 요리나 감자 샐러드를 하실 때 식초나 레몬즙을 약간 뿌리면 비타민의 흡수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양파 또한 감자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데요. 감자가 위 건강에 좋다는 사실 혹시 아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항염작용을 하는 폴리페놀과 아르기닌 때문입니다. 이 성분들이 위 벽을 보호하고 세포 변형을 막아서 염증을 감소시키며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감자는 알칼리성 식품으로 건강에 이로운 식품으로 손꼽히는데요. 몸이 산성화될 때 다양한 질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혈액의 산도가 올라가게 되면 염증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이 염증이 암과 다른 질병으로 발전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알칼리 식품인 감자를 섭취함으로써 우리 몸을 중화시켜서 질병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양파는 감자와 마찬가지로 알칼리성 음식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감자의 항염 및 항암 효과를 강화하는 뛰어난 시너지 효과를 보여줍니다. 혈관 청소부로 불리는 양파는 혈관벽을 강화하고 염증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줄 수가 있죠. 또한 감자에 포함된 비타민의 흡수율을 높여줘서 감자의 효능을 극대화시켜 주고요. 감자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가 건강에 이로운 슈퍼푸드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이런 토마토는
감자와 함께 드시면 정말 보약과 같은 효과가 나오는데요. 토마토와 감자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의 섭취를 증가시키게 되고, 특히 이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감자의 비타민C는 함께 작용하면서 인체의 항산화 작용을 극대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둘의 만남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며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토마토와 감자는 심혈관 건강을 강화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풍부한 섬유질과 항산화 물질은 장내 환경도 개선해 줄 수 있습니다. 또 콩과 식물들도 감자와 함께 먹으면 정말 좋은데요. 이들을 함께 먹게 되면 균형 잡힌 영양 성분을 섭취하게 됩니다. 콩과 식물은 식물성 단백질, 섬유질, 철분, 마그네슘과 같은 여러 비타민을 포함해서 심혈관을 건강하게 해주고 소화기관의 건강 개선과 혈당 조절에 훌륭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당뇨병을 예방할 수가 있고, 혈당을 조절해주면 혈관이 건강하게 유지가 되고, 혈관 건강은 치매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죠. 콩과 식물과 감자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단백질과 필수 미네랄의 훌륭한 조합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포만감을 유지시켜주고 장기적인 에너지 공급을 지원하고, 감자의 복합 탄수화물과 잘 어울려서 식후에 급격한 혈당 상승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